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날씨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요. 특히 갑작스런 폭설이나 폭우, 산불 화재가 발생해 하루아침에 그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기치 않은 집안의 물 누출, 폭우 등으로 인한 워러 데미지에 관해서 보험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험 전문가 착한 보험 이규대 보험 중개인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네. 지내셨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면 보통 그 주택의 보험이라고 하면 주 목적이 주로 이제 뭐 화재나 뭐 도난 이런 게 주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최근에는 어떤가요? 요즘 추세는? 네, 알다시피 처음에 이제 보험이 나오게 된 동기가 화재에 대비해서 그렇죠. 도난, 우박, 바람 아, 네. 이런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것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아, 네. 이거 다 알다시피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은 그 주택보험의 클레임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워러 데미지가 40%가 해당이 돼요. 대단한 게 많은 네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요즘은 넘버원이 물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한 10년에서 한 15년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요때 온타리오주 그 일대에 토론토 일대에 유난히 좀 물피해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네, 그 토론토만 집중적으로 비가 온 건 아니고요. 네. 비는 전국적으로다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유독 토론토 이론에서 데미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네, 피해가 네네, 많았어요. 그거는 인구 밀집지이다 보니까 가구당 피해가 많다는 것이지 강우량이 비가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자,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한 40년 만에 한 번 왔던 그 비 양이 요즘은 6년 만에 그 양이 똑같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기가 훨씬 더 짧아진 그렇죠. 거네요. 어우, 그러니까 짧은데 똑같은 양이 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양이 아, 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거로 봤을 적에 1년에 그 보험 클레임 주택에 대해 클레임 온 것이 약 43억 달러랍니다. 43억 달러요? 그 감이 잡히십니까? 아니요. 43억도 근데 거기에 달러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예, 거의 숫자네요. 한국 그 원화로 따지면 그게 4조 3천억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도 또 감이 오십니까? 아니요. 야, 그러면 그 중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네, 때문에. 그 중에서 워러 데미지가 네. 약 17억 달러랍니다. 네. 감이 안 오시죠? 네. 그걸 다시 원화로 바꿔볼까요?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물 피해로 인한 물피해만. 네.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세요. 네. 얼마나 큰지. 또 그걸 줄여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관건은 지하실이에요. 네. 지하실에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작년에 그 클레임이 걸린 것이 3만 5천 건이랍니다. 3만 5천 건 네네. 건수로만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네. 그것도 보험회사는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회사가 좀 큰 보험회사예요. 네. 근데 거기서 3만 5천 건이 발생되는데 전체 그 피해액이 1억 4천만 달러. 네.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네. 다시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3만 5천 건이니까 나누게 하면은 한 사건당 한 3,500불 정도가 돼요. 네. 그럼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죠. 그렇죠. 훨씬 이렇게 체감하는 게 네, 네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네요. 근데 평균이에요. 음, 근데 한 3년 전에 에토피 코쿠에 비 엄청나게 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한 가구당 보통 피해액이 약 4만 불, 5만 불이었어요. 한 가구당요? 한 가구당이요. 한 가구당? 네네. 와, 자, 이제 대단한 그러한 숫자네요. 피해로 왔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토론토 이 이론에는 아마 캐나다 전역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 공공 기반 시설이 네. 40에서 60년 됐어요. 그만큼 노후하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 그때 그 시설을 건축했을 적에는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미를 상상을 안 한 그렇죠.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죠. 네, 그때 그렇게 당시에 됐- 그 강수량을 커버를 하기 위한 시설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지금 그보다 한 서너 배, 때때 10배 이상 비가 오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다시 물이 역류해서 가정으로 범람을 들어오는 하는 거예요. 거군요. 아, 또 세 번째요. 네네. 우리가 이제 매일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가전제품 같은 거 많이 도입을 해서 하는데 네. 저희 집만은 2층 집인데 1층에 아니면 지하실에 있어야 될 것이 2층에 올라와 있어요. 세탁기가 2층에 있습니다. 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세탁기 2층에서 만약에 물이 새게 되면은 1층 지하실 다 물바다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 위에서 생활의 패턴이 내려가니까. 바뀐 거예요. 음,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지하실이 옛날에는 단순하게 물건 저장 장소였었어요. 맞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네. 지금 사회자님은 보통 요즘에 지하실 보면 레크레이션 룸으로 해서 무슨 홈 시어터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시설들을 그렇죠. 많이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극장을 말씀하셨는데 네. 돈 투자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거기에 앰프도. 비가 와서 잠겼어요. 아우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고 음, 아무래도 그런 고급 시설은 다른 지역보다는 토론토 일원이 많이 설치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비가 왔어도 장기수 적에 토론토가 더 데미지 양이 많은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현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추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택 보험에 있어서 이 워러 데미지에 관련된 그 보험의 뭐 종류라고 할까요? 그 어떤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 제가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주 전통적인 거죠. 네네. 처음에 이제 물피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잘못돼 가지고 물이 네. 샜다든가 아니면 욕조가 범람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샤워실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변기가 잘못됐다든가 중요한 거 수도관이 파열됐다든가 네. 뭐 이런 것이 가장 그 전통적인 워러 데미지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은 아주 조그만 거죠.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물 하수가 역류되는 거 역류되는 거요. 우리가 네. 이제 수업백과 네, 맞아요. 예, 그거 굉장히 그 심각한 거죠. 네. 자, 이런 거 위에 또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물 피해가 나면은 네. 한 곳에서 물이 역류가 많이 내려오게 되다 보면 그것이 집 안으로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렇죠. 왜? 그 강수가 처리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그것이 하수가 네. 현관문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그게 우리가 영어로 오버랜드 워러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관을 타고 결국에는 들어오는 거. 네. 다 이제 배출이 이제 하수가 그렇죠. 안 되, 배수가 안 되기 예, 때문에 예. 다시 들어오는 예. 물을. 네. 그다음에 지하실하고 뭐 많이 그 문제가 되는데 벽을 타고 물이 흘러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게 그라운드 워러댐이죠. 아, 네. 워러 데미지 종류가 다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랜드, 네. 그라운드, 수업백화. 아, 그다음에 전통적인 지붕에서 물 흘러들어오는 거. 네.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죠. 뭐 피해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이제 그걸 다 합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17억 달러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해들이 사실 곳곳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뭐 물이 넘쳐오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벽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침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럼 각 가정에서 이런 물 피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러한 것은 각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네. 커버이로 다 제공을 합니다. 네, 보상을 하죠. 근데 그 우리가 그걸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 때 그걸 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죠. 자, 벽이 허무너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 들어오고 물이 범람을 해서 현관에 들어오는 거는 아마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어요. 네. 그러나 하수 역류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물이 한 대 모아졌다 한 군데 나가겠죠. 그렇죠. 그 한 군데 나가는 부분에다가 물이 다시 들어올 적에 역밸브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것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워러백 발브라고 합니다. 네.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물이 안 들어오죠. 네. 그만큼 데미지를 덜 받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보험에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지하실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네. 물이 이렇게 고여요. 그렇죠. 이제 위에서 고인 계속 것을 내려오니까. 그걸 네. 이제 퍼내야 되겠죠. 쌓이면은. 네. 그랬다가 이제 썸 펌프라고 그래요. 썸 펌프.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돼야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막 그런 썸 펌프를 해놓거나 아니면 그 워러백, 그 워러 밸브를 해놓으면은 그것이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 걸 갖다가 방지하거나 퍼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지에 프로텍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사실 어떤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지어진 건물이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입니다. 아, 네. 저희가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런 문제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런 네네.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네. 가능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근데 되겠네요. 시청자들이 직접 할 수는 네네. 없는 거고요. 네. 배관공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직접 하시기엔 좀 힘들 것 예,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그 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점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네. 옛날에 이 워러댐이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고충을 겪으신 분들은 음, 비가 오면 무지하게 걱정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염려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방송이 끝나시면은 시청자분께서는 첫째 그 체크를 해야 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누수. 아, 그 누수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지붕 쪽에서 내려온 누수가 있는지,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왔는지, 네. 아니면 지하실에 가서 벽이나 바닥에 어떤 누수가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네. 하실 적에 우리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지하실에 가면은 어떤 지하실은 피니시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 피니시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보험료가 달라요. 돼 있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안 돼 있으면 보험료가 쌉니다. 아, 근데 그것도 몇 퍼센트 됐는가? 네. 이번에 한번 체크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음, 또 보통 그 지하실에 한 켠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들어가서 그 포네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스 포네스.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것인지. 아, 예. 아니면 그 옆에 이제 그 핫 워터 탱크가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이 그 온수탱크? 리스지만은 이게 언제가 설치가 됐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을 갖다가 올라가시지 마시고 겉으로 가서 대충 알아요. 뭐 추녀 같은데 이렇게 보이면은 네. 뭐 색깔이 바랬다든가 이걸 보시고, 아, 예. 또 2층에 애틱 있죠? 타락에 네네네. 올라가는데 보면은 거기 올라가서 프라시를 비춰보면은 그 물이 흘렀으면 흐른 자국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걸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점검을 해주면은 이미 진행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네네. 언제 설치가 됐고 얼마나 된지 이번에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언제 설치가 됐는지, 네. 혹시 뭐 노후하지는 않았는지, 네. 아니면 조금씩 어느 정도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네네. 꼼꼼하게 체크를.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물 피해, 물 손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체크리스트 말고 또 다른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이제 고객들을 만나러 대부분 네.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면은 이제 직업인지라 저는 대부분이 지하실을 한번 꼭 내려가봐요. 네. 내려가서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그 가정들이 있으세요. 그 이제 아이들이 있는 데인데 벽에 붙박이 이 선반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대부분. 예, 해놨는데 네. 얕은 부분은 책 같은 거 젖는 걸로 놓은 게 아니고 한 1m 이상의 책을 쭉 진열을 해놨고, 아,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1m 이상 다 넣어놨더라고요. 네. 그럼 얕은 곳에는 물을 닿아도 괜찮은 것들을 쭉 진열을 해놨어요. 네. 장난감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 네. 자, 근데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왜냐? 한 켠에는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물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도 플라스틱 젖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그 발상이고요. 네네. 이게 기회가 있으면 그 선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또 우리 그 가정 주부님들 모피 코트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가잖아요. 여름에는 보관해 놓잖아요. 네. 근데 안전하게 네. 해놓는데 그런 것은 지하실이 아니고 1층이나 2층에다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별로다가 홍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내 가정에 이용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서 적용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팁 같은 게 많이 있죠. 예를 그런 들면?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브로커들한테 연락하게 되면 좋은 정보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저희가 뭐 좀 찾아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다른 유용한 네네네. 팁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나 예.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두는 게 참 좋겠네요. 네네. 물 손상 방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유용한 팁, 정보를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아까 네. 언급을 제가- 해주셨는데. 제가 깜빡했는데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물이 누수가 된다. 그럼 어딘가 잠궈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집안에 그 밸브가 많이 있어요. 잠그는 곳이. 그러니까 수도 관련된 그렇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밖에서 네.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 메인관을 잠기면 다 잠기겠죠.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사회자분 알고 계세요? 대개?
알아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잠궈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물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만약에 제 아내가 혼자 있을 적에 네. 그 모니터를 가지고 그냥 속수무책 보다가 물 보다가 될 거예요. 아,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하실에 네. 왼쪽 벽에 붙어 있어요. 이런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아내는 제가 솔직히 알고 있지만은 그걸 못 해요. 그러나 오늘 이 기회에 모든 시청자분들은 네. 온 가족한테 우리 집에 밖에서 안에 들어오는 관은 어디 있으니까 그거를 유사시에 잠궈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아, 상당히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아주 네. 제일 중요한 팁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한 네네. 군데만 그 잠그면 메인으로. 아니잖아요. 네. 메인만 잠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서 전화할 때 하고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수도관 메인 밸브를 잠그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검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을 취한다든가 최소한의 피해를 그렇죠. 네. 아, 이게 반대의 개념으로 아까 네. 수소 백업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나가는 안에서 다시 역류가 되니까 밸브 막아야 된다는데 그것도 한 군데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밖에서 가장 나가는 큰. 건 여러 개의 관이 있어요. 네. 근데 한 대 모아서 나갈 거예요. 아, 바로 여기다가 그 벌브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메인이 되는 데가 그렇죠. 주가 어딘지를 알아서 예, 그게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런 개념으로다가 막거나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꼭 어딘지를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하셔야 해보시면 돼요. 좋겠네요. 예, 예, 하셔야 돼요. 아유, 그 중요해요. 오늘 네. 저녁에 가족 회의 하셔서 네. 우리 그 보험에 뭐가 커버가 되어 있는지 아, 네. 한번 오늘 가족 회의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집은 지금 메인 밸브가 어디 있으니까 유사시에 이걸 잠궈라 이렇게 서로가 가족 회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고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예기치 않은 순간에 네네. 닥치는 게 사고잖아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전에 좀 가족들끼리 의논을 해서 알아두는 것도 여러 가지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워러 데미지에 관련한 어떤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네. 저희 클라이언트 그 고객 그 분들 중에서 콘도에 사시다가 일반 개인 주택으로 많이들 이사를 가셨어요. 아, 네. 그럼 그럴 때는 보험 가입은 쉬워요. 음, 그러나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다 모든 사항을 이제 변동자를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때 그 집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음, 뭐 이제 그 전기 암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언제 레노베이션 했느냐, 호네스는 언제 교체했느냐, 하드 오러 탱크는 어떠냐 쭉 물어봅니다. 그럼 네. 대부분이 모르세요. 모르시죠. 그럼 저는 그러죠. 더 이상하게 더 여쭤보는 거죠. 네.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의문스러워서 네. 여쭤봅니다. 혹시 인스펙션 하셨습니까? 홈 인스펙션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안 하셨대요. 아, 네. 왜 안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 주택 과열이 심해서 안 그런 걸 하고- 조건을 걸면 안 된대요. 맞아요. 주택 구매하실 때 보면은 사실 그런 조건을 네네. 미리 다 제거하고 네, 하죠. 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중요하냐면은 제 고객 중 한 분이 3년 전에 집을 사셨어요. 네. 근데 바로 보험을 가입하고 얼마 있다가 저한테 보험 클레임을 하셨어요. 네. 지금 그 지붕에 연결된 외곽에서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색깔이. 네네. 색깔이 보기 때문에 그 색깔을 다른 거 바꾸기 위해서는 클레임을 걸어도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대답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예. 그거는? 색깔이 변했다고 해서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조정했더니 안에서 지붕 불뚝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물이 누수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이제 점검을 못 하시고 구매를 하신 그분 거잖아요. 인스펙션 안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때 당시 네. 인스펙션 비용이 한 400불 정도가 됐는데 그거를 아끼시려고 안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외곽이 그냥 색깔이 변했으면 이거는 1년에 바뀐 게 아니에요. 몇 년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 사기 이전에 그것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럼 그때 당시에 보험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일부를 깨봤더니 안에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곰팡이. 고의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 곰팡이를 다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잘못되면 말이죠. 온 가족이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병균에 의해서 네. 그- 숨 쉬고 거기서 이제 살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네. 또 우리가 볼 적에요. 현재는 멀쩡해도 이미 데미지를 받은 게 있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다가 네네. 곰팡이가 쓸어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번에 잡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급해서 인스펙션을 안 하셨으면은 네. 돈 아끼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번 인스펙션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오늘은 주제가 오로 데미지잖아요. 네. 오로 데미지는 수도관하고 관계 있어요. 네. 수도관은 배관공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관이 전공이신 네. 인스펙터에 대해 연락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인스펙 받아가지고 네. 만일의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서 어떤 그 비 피해부터 시작해서 물 피해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올 네네. 여름에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다 이제 인지해 주셨다가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그런 습관이 네네네.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높은 산이 비교적 없는 온타리오주에선 갑작스러운 폭우나 누수, 침수 등으로 인해 물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미리 정기적인 점검과 꾸준한 관리로 재난과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